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분들도 많았고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속도로는 마치 주차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이 막혔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부터 본격 귀경 행렬이 시작될 텐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저녁에 그친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교통 체증에 비까지 운전하시는 분들 짜증이 날만 합니다.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잘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도 알찬 소식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오늘도 피플 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이요. 계속되는 북도발 그리고 적폐청사 논란으로 복잡하기만 할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 SNS에 조금 특별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진은 바로 한 장의 사진입니다. 뒷모습으로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이제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왼쪽이 바로 모친인 강한옥 여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현재 이 모친 강한옥 여사는 영도에 홀로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모셔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손주들까지 함께해서 4대가 청와대에서 차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차례상은 김정숙 여사가 이제 직접 손수 챙겼다라고 하는데 일단 차례를 지냈고 오늘부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지방을 좀 돌아다니면서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르게 좀 노력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명절인 만큼 첫 선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선물은 곡물 5종 세트입니다. 이 5종 세트는 좀 지역적 안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좀 말씀드리면 경기 이천에는 햅쌀, 강원에는 평창에는 잣, 경북 예천에 참깨, 충북 영동에 피오두, 그다음에 전남 진도의 흑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 선물 세트는 우선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지고요. 또 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도 보내지게 되고 또 사회 소외계층에게도 보내지는데 한 2만 명 정도에게 청와대 선물 세트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실은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선물 세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곡물 5종 세트 아닙니까?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잣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었고 그 전에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지역 특산물을 이제 주로 농산물 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 이제 이거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은 이제 술, 그러니까 지역의 토속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배주라든가 이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미국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죠. 왜 이렇게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스티븐 패덕 회계사 출신이고요.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세계 외신이 라스베이거스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련 소식 많이 들었겠지만은 지난 1일이었었죠.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바로 이 스티븐 패덕이 앞에 있는 이 건너편 콘서트장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59명, 그다음에 부상자는 속출하고 있는데 대략 이제 500여 명의 이제 중경상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어마어마한 계획 범죄였다. 이런 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티븐 패덕이 묵은 호텔에 가보니까 저 총기 종류가 23정, 23개나 같이 되어 있었고 이미 호텔 투숙은 4일 전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26개의 총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개조를 한 완전 자동으로 개조를 한 그런 총기. 뭐 가격도 수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완전 자동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방아쇠를 딱 한 번 잡고 있으면 이게 계속 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뭐 400발, 800발까지도 발사가 되게 이제 개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스티븐 패덕은
이 모든 이 사건을 미리 네. 뭐 상당히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요. 네. 네,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네. 않고 있고요. 그나마 하나의 단서, 좀 초점에 모여지는 게 이 동거녀인 마리로 댄리거든요. 네. 마리로 댄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복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호주 국적을 갖고 네, 있고요. 네, 네.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필리핀으로 또 떠납니다. 하고 거액의 한 1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이 동거녀에게 송금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마리로 댄리 뭐 변호사 측에서 이제 이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본인은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저 10만 달러가 송금돼 있을 때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졸여 했었고 근데 지금 급거 다시 미국으로 도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마리로 댄리에 대한 뭐 조사, 수사도 함께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사건 터지고 나서는 극단적 무장 조직이죠. IS가 우리의 소행이다. 우리의 뭐 이슬람으로 개종까지 했다. 스티븐 패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FBI에서는 아직까지 이슬람 조직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소식이 오면은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전해드릴게요.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3일이었었고요. 네. 지역은 괌. 괌 지역의 K마트라고 있는 한인마트 앞에서 30대 한인 법조인 부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실은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이 법조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판사고요. 남편이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문제는 저 차 안에다가 6살, 그다음에 1살, 2명의 자녀를 두고 장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장 보러 간 사람들이 아이만 둘이 있는 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동해서 아이를 구조하고 저 부부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제 부부는 해명을 자신들이 장 보러 갔다 온 시간이 뭐 채 5분도 안 된다, 3분도 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의 한 45분, 어. 50분 가까이 오지 않았던 것으로 예, 지금 파악이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로 체포가 돼서 예. 경찰서에 이제 끌려간 그런 상황까지는 심지어 보도가 됐죠. 머그샷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부산항에서는 살인 개미 때문에 난리인데요, 정말. 네. 아직도 여왕 개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산항 간만부두 정말 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요. 네, 사건 네. 발생은 지난달 말에 붉은 불개미 25마리가 이제 잡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걱정을 했던 게 이게 25마리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데 바로 다음 날 무려 1000여 마리가 어휴. 서식할 수 있는 개미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발칵 뒤집혔었고 이 붉은 불개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붉은 불개미는 독성이 말벌보다는 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물릴 경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일단은 통증, 가려움증에 의해서 호흡곤란, 과민성 쇼크도 가능하고요. 나아가서 네네. 사망에 이르렀던 예.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뭐 검역도 하고 뭐 어디에 있는지 찾고는 있는데 네네. 여왕개미를 못 찾고 있어요. 그렇죠. 여왕개미를 없애야 사실은 그렇죠. 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이 맞습니다. 되죠. 이 여왕개미가 또 여왕개미를 낳으면 이게 10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3000마리로 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여왕개미의 빨리를 잡는 것이 또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아직 연휴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또 어디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관광공사가 다시 살아난 관광지, 도심 속 관광지 10선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공단 중 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서울 물레동. 공장이 하나하나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기며 황폐해졌던 물레동의 옛 공장 벽 곳곳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 낡은 공단을 물레 창작촌으로 변신시킨 겁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기가 너무 좋아요. 옛날 분위기도 있고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개항기 부촌이었지만 지난 197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인천 송일동은 동화마을이라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골목마다 만화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벽에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 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화마을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놀러 나왔어요.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지난 1920, 30년대 지어진 철도 관사촌이 있는 대전 소재동에는 고즈넉한 골목을 걸으며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렇게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가 도심 속 관광지로 재탄생한 관광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 따로 여행 계획을 잡지 않은 시민들에게 옛 추억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박준혜입니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자, 역대급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데요. 많은 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한가위만 같아라. 같아라. 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이것 때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명절 지나고 나면 머리, 목, 어깨, 허리 등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쉴 틈 없이 집안일 하랴 정말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기 일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명절 증후군 타파 비법. 초간단 네. 홈케어 비법을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윤환 식품영양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배은정 테라피스트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명절 증후군 남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네. 네, 누구나 다 그냥 명절만 되면 그냥 기쁘기도 한데 사실 맞아요. 몸은 좀 쑤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주부들은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명절 지나고 나면 이때가 대목이라면서요? 네. 사실 제 체감상으로도 명절 직후에는 한 네. 환자분들이 두세 배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명절 이후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대목일 수도 있죠. 네. 예, 지금 웃음을 참고 계신데 웃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네. 이렇게 명절이 지나면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정말 삭신을 쑤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인데요. 네. 가장 흔히 통증을 호소하는 명절병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네. 이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경험한 명절 증후군 증상들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1위는 소화불량이었고요. 네. 이후로도 머리, 어깨, 손목, 다리 이런 식으로 온몸의 근육통을 손꼽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명절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 3명 중에 1명이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명절 음식이 이제 고기 산적이나 전, 잡채처럼 기름기 많은 음식들이 많아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이 아니고요. 또 운동량도 감소하게 되니까 소화불량에 걸리기 딱 좋은 시기인 거죠. 네네네. 소화불량,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 흔히 겪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기도 참 애매하고 특히 이제 연휴 기간에는 쉬는 곳이 많으니까 그쵸. 아유 그냥 참지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자 그래서 집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을 차윤환 교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오늘 특별한 차 한 잔을 준비했는데요. 차? 예. 아 차로 소화를 시킨다. 네, 천연 예. 소화제입니다. 제가 앞에 지금 MC 분들한테 준비를 네. 해드렸는데 한번 드시고 뭐로 만들었는지 한번 맞춰봐 주시죠. 예. 색깔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팥차랑 비슷해요. 파차 비슷하네요. 팥을 끓이면 이런 색깔이 나거든요. 아주 연한 약간 오미자차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차도 원샷이에요. 아, 근데 맛은 음미 안 했네? 먹다 보니까. 약간 근데 달콤한 약간 맛이 달짝지근한데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새콤한 뭐죠? 맛을 기대했었는데. 냄새는 약간 팥 냄새가 나는데 예. 달짝지근해요. 뭐로 만든 차 같은지 한번 맞춰보시죠. 모르니까 지금 여쭤보는 예. 거예요.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공개해 주시죠. 네.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얘가 좀 무서워요. 뭐예요? 호랑이보다. 예? 하이보다 떡! 무섭다면. 꽃감입니다. 아, 곶감이구나 이게. 그래 들어보니까 달짝지근하네요. 곶감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오. 그러네.
곶감은 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또 끓여서 차로 먹는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차례상이나 이런 데 그 추석이 지나면 꽃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천연 소화제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에 보면은 그 위장 기관에 있는 뭐 이렇게 어혈이나 또는 독소들을 빼내주는 역할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현대적으로는 탄닌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나쁜 균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소화제를 드시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드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천연 소화제는 아침 드시고 한 잔, 점심 드시고 한 잔 하시면서 소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편하게 마실 있습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하면 또 만들 수 있을지 레시피가 따로 있을까요? 예, 만드는 예. 방법도 굉장히 쉬운데요. 네. 그 유리컵 한 잔에 또는 한 잔 반 정도에 곶감 3개에서 4개 정도를 넣으시고요. 계속 끓이세요. 네. 그래서 물이 한번 딱 끓은 다음에는요. 한 불을 중불로 줄이시고 물이 중간 정도, 반 정도 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힌 다음에 이거를 다른 물과 섞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드셔도 돼요. 아, 진액으로. 네, 진액으로 끓인 다음에 네. 그냥 먹어도 되고. 근데 그냥 먹으면 꽤 달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 섞은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 점이 네. 그 곶감에 보면 꼭지 부분이 아, 예. 그 꼭지도 같이 다리나요? 예, 꼭지를 떼지 말고 네. 꼭 같이 다리시면 아, 왜요? 돼요. 왜냐하면 모든 열매가 예. 이 꼭지 부분에 그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곶감도 그 부분을 꼭 같이 다릴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다 달인 다음에 네. 저 곶감은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아, 곶감 어떻게 하죠? 수정과하고 비슷한데요. 아, 그냥 먹으면 되나요? 드셔도 되고요. 아. 아니면 버리셔도 됩니다. 아, 흐물흐물해서. 기발한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이 천연 소화제뿐만 네. 아니라 집에서 또 소화불량을 잡는 홈케어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배은정 테라피스트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사용할 습관만으로도 네. 가볍게 그런 두통이라든지 그런 복통 같은 거를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자는 자세만 바꿔도 잘 때요? 오. 소화불량을 좋아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 저 차윤환 교수께서 좀 예, 오늘 예, 해보죠, 제가. 대표로 예. 좀 시범을 보여주시죠. 제가 그냥 싸게 한 번에 다 쓰려고요. 네. 따로 모시진 않았습니다. 네, 모여드리려고. 베개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되세요. 네. 예. 베개를 잘 네, 활용하라. 활용하시는데 자세가 우선 한번 누워보시겠습니다. 어휴, 베개를 베고 이거-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신발을 벗으시는 거예요. 네. 뭐가 복잡하네요. 침대 신발을 신고 올라가세요? 아니죠. 올라가고 예. 자, 누우셨습니다. 아유, 편안하죠? 잠이 오는데요, 그냥. 아유. 제가 출연료드리고 재워드려요. 아유. 소화가 안 되실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우시면 되거든요. 왼쪽으로. 이쪽이요? 왼쪽으로. 자기 왜? 몸의 왼쪽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네, 오른쪽이 아니라 그 왼쪽 부분에 위장이 있어요. 그래서 좁다, 좁아. 침대 왼쪽으로 좀 큰 걸로 누우시고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장이 위장이 왼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 근육이 이렇게 누우면 이완이 되거든요. 옆구리나 그런 데가 이완이 돼서 그리고 다리를 반드시 왼쪽으로 구부려 주셔야 돼요. 펴지 아, 말고. 구부려야 되는군요. 아, 네. 그래서 침대가 작게 돼 있구나. 다리를 펴시면 허리가 아프실 수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아. 베개 하나를 다리 밑에 어깨. 받쳐주시는 거예요. 네. 왼쪽 다리 밑에. 왼쪽 다리 밑에 그렇군요. 받쳐주시는데 그 다리 사이로 껴셔도 되세요. 아, 상관없어요, 아. 이거는? 다리 사이로 끼고 이렇게 누우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편한 자세를 위해서 베개를 쓰는 네. 거네요. 예. 그리고 옆으로 누우실 때는 베개를 좀 더 높은 베개를 쓰셔야 돼요. 아, 그냥 누우실 때보다 네네. 옆으로 그렇겠네요. 누우실 목에 때는 높이가 있으니까. 네, 목에 높이가 있어서 네. 그리고 어깨 통증이 혹시 있으세요, 교수님? 어깨. 오른쪽이 있으시신가요? 예, 예. 네, 오른쪽에 어깨 저분 아마 통증이 여러 있으실 군데 때는 아프실 거예요. 삭신이 쑤셔요. 네. 예. 그럴 때는 오른쪽을 바닥에 대지 마시고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누워서 지금 자세가 딱 좋은데요. 지금 자세. 네, 이렇게 하면 누워주시면- 소화가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하면 때? 소화도 되고 예. 어깨 통증이 오른쪽에 네. 있으신 분은 이렇게 네. 주무시고요. 예. 아. 왼쪽에 어깨 통증이 네. 있으신 분은 반대로 예. 누워주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소화불량, 그다음에 어깨통에 좋은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차윤환 교수께서 삭신이 쑤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육통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도 자세가 좀 있죠? 네, 통증이 보통 이제 많으신 부분이 머리, 두통이랑 목에도 통증 있으시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제가 그러면은 많이 통증이 있으신 부분이 그 세 부분인데요. 네.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번 두통. 똑바로 두통부터 두통, 똑바로 머리. 누워주시면 네. 베개가 좀 달라지네요. 네, 베개를 누우신 상태에서 두통이 있으실 때는 자꾸 머리를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아. 그래서 주무실 때
양쪽으로 이렇게 베개를 받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을 해주시고 네. 후두저라고 해서 이제 두개골 바로 아래쪽에 네네네. 근데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고정돼 있는 베개를 베도 괜찮겠네요. 왜 이렇게 딱 고정돼가지고 그죠? 머리만 쏙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머리만 집어넣는데. 네. 그리고 후두저라고 해서 이제 두개골 아래쪽 있는 부분을 이렇게 수건으로 받쳐놓으시면 좋으세요. 그 뒤쪽을. 그러면 그 뼈가 이완이 되면서 두개골 이완되면서 뇌척수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척추까지도 다 편안하게 풀리시거든요. 그리고 목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걸 베개는 필요가 없고요. 자연베개는. 그러니까 처음에 두통 있는 분들은 베개 옆에를 고정해서 머리가 안 움직이게 자는 게 중요하다. 이거고. 그리고 목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타월을 이렇게 말아서 목 아래쪽에 베개를 베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를 더 베는 거예요. 타월을. 이렇게 받쳐주시면 좀 더 편해지시고요. 타월 말고 작은 베개 하나 더 받쳐주셔도 괜찮으세요. 목 부분에. 그리고 목 부분이 쏙 더 들어가신 분들은 베개를 더 베도 되고. 그러면 일자목이 C자형으로 그렇게 커브가 생길 수 있어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허리통입니다. 허리통. 허리 아픈 분들. 허리에 통증 있으신 분들, 허리에 통증이 없다 그러셨죠? 보기에는 있어 보이시는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허리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베개나 아니면 타월을 마르셔도 되는데 타월 같은 경우는 좀 큰 타월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허리에 받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켓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차 교수님 왼쪽 자켓은 좀 허리 받치신 다음에 좀 더 편하시려면 종아리까지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베개를 자켓 밑에다 넣으셨구나. 그러면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순환이 훨씬 더 잘 되면서 더 편해지시고요. 이렇게 주무시면 허리도 편해지지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몸매가 굉장히 예뻐져요. 여자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자켓 안에다가 베개를 넣었어요. 내리세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리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게 허리 안쪽에다가, 허리 밑에다가. 그러니까 허리 위쪽에다가. 쿠션을 두시고. 이렇게 자는 습관만 바꿔도 생활 속에서 그런 통증들을 없애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세 가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통, 목에 있는 통증, 허리통까지. 자, 차 교수님 이제 일어나셨어요. 잘 잤다. 이 방법이 집에서도 여러분들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 교수님 질문 드려야 되니까 자리로 얼른 들어가는. 얼른 가겠습니다. 오늘 일이 많으시네. 그리고 근육통을 음식으로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괜찮을까요? 그 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육이 놀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재생을 하고 정상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혈행이 잘 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그 식재료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뿌리와 관련된 것이 칡과 생강, 그다음에 열매와 관련된 것이 고추와 그다음에 체리, 그리고 마지막에 원두커피를 하나 더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칡은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강은 외국에서는 인삼처럼 재배가 어려우면 인삼보다 비쌌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식물성 식이섬유와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혈행을 잘 돌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열매인 고추인 경우에서는 캡사이신, 그다음에 체리에는 그 붉은색을 나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역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서 근육으로 가는 피를 많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두커피 같은 경우는요, 두통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두통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음식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홈케어 비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요법이 맞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파헤치기 명절 증후군인 이것이 약이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근육통에는 이것이 좋다. 근육통에는 뭐가 좋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사우나 얘기하죠. 맞아요. 이거는 O일 것 같아요. 정답은 O. 이완되니까. X네요? 사실 명절 끝나고 온몸에 근육통 생기시면서 사우나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우나가
뼈가 바로 이제 강제적으로 체온을 올리면서 땀 배출을 돕기 때문에 즉각적으로는 가벼운 몸살기나 가벼운 근육통에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문제는 명절 때 생기는 근육통은 보통 여성분들 과도한 노동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이거든요. 네. 이럴 때 사우나를 좀 길게 하다 보면 체액량이 부족해지면서 혈액량도 줄게 되고 또 전해질 불균형도 와서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나를 살짝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짧은 시간으로 너무 길게 막 늘어질 정도로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근육통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요. 허리 통증에는 이곳이 약이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뭐 허리에다 뭘 대죠. 그렇죠. 복대 이런 거 아닌가? 복대? 네, 허리 통증 복대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맞아요.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복대 해야 됩니다. 아니네. 왜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급성 통증에는 복대 하시는 게 괜찮으시기는 해요. 척추 정렬을 좀 맞춰주기도 하고 척추에 무리가 가는 부분을 복대가 나눠주긴 하는데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척추 건강의 악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척추 주변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척추를 잘 받쳐줘야 되는데 복대가 이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기립근이 오히려 약해지게 되는 거죠. 깁스하고 나면은 왜 팔 얇아지듯이. 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는 복대는 이제 활동량이 많을 때나 통증이 심할 때만 잠깐 하시고요. 평상시에 복대 풀으시고 척추 기립근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화불량엔 소화불량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곶감찬. 근데 곶감찬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맞아. 매실청. 매실청 줘요. 이건 정답입니다. 셋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래야 되는데요. 다 틀렸어요? 매실청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매실이 소화불량 효과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매실청은 이런 매실을 설탕에 재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농도의 당분이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으로 갔을 때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장벽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장벽은 탈수가 되면서 오히려 운동을 더 더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가 동반돼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매실청보다는 차라리 보리차나 따뜻한 숭늉 드시는 게 더 좋죠. 자, 우리가 많이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못된 민간 처방이고요. 이번에는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로 이 명절 증후군을 타파하는 방법, 셀프 마사지법 공개해 주시죠. 네, 마법의 도구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들 구하시기 쉬운 건데요. 이런 피로회복제를 마시지 않고 제가 병만 이용을 할 거예요. 마사지로. 그리고 저는 빈병을 왜 갖다 놨나 했어요. 핸드폰, 그리고 종이컵. 이런 긴 막대기는 뭐 청소 도구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시거든요. 자, 그걸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우선 핸드폰부터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따라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귀 아래쪽에 유양돌기 바로 아래 그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속으로 깊게 잡아서 이렇게 풀어주실 때 손으로 강하게 누르지 말고 머리를 살짝 이용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무게를 이용해서 하면 이완이 훨씬 더 잘 되세요. 모서리 부분이네요. 핸드폰의 모서리 이렇게 부분. 꼭지점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풍지혈이라고 해서 뒤쪽에 쏙 들어가 있는 혈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신경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경직되면 소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뒤로 고개를 젖혀서 이완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측두근이라고 해서 여기 두통을 유발하는 근육이 있는데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고 옆면으로. 옆면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받으면 전자파가 나오는데 모서리나 이런 쪽을 쓰니까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도 굉장히 갸름해져요. 그다음에는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는 손목을 이완을 시킬 건데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을 가볍게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에 있는 인대들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펴주시고, 그러니까 5초 동안 유지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살짝 잡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잡아야 되니까. 이거를 10번 반복하시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피로회복제 병이 궁금해요.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을 피로회복제 병으로 할 건데요. 우선은 겨드랑이 애과 림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끼신 상태에서 팔을 그냥 움직여주시면 마사지가 저절로 되시거든요. 병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근육이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겉에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통증까지는 안 없어지세요. 속의 근육이 풀리셔야 돼서 아랫부분을 잡으시고 쇄골 바로 아래쪽 근육을 이렇게 뜯어주시는 거예요. 뜯어주시고 쇄골 위에 근육, 목 근육도 같이 뜯어주시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게 팔 근육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 어깨 바로 아래쪽에 팔의 근육도 잡아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마지막 이제 봉인데 그 봉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봉은 종아리도 가늘게 하고 다리 통증. 아래쪽. 봉을 잡으셔서 앉아서 하면 좋은데요. 제가 여기 앉을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것만 자세만 좀 알려주시죠. 종아리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쭉 천천히 노젓듯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구부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비복근이 깊이 풀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그만. 아래쪽부터 그냥 이쪽으로. 일어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네, 일어나면 되는데 깊게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시죠. 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마사지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민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쭉 알려드렸으니까 불편하실 때마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휴식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편안한 마음가짐 가지시면 모두 명절 증후군 타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증후군 꼭 타파하시길 바라면서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끈한 불 샤워 중인 한우를 보면 저절로 나오는 한마디. 고기는 한우가 진리입니다. 이에 질소냐 독특한 풍미와 쫀득한 육질 자랑하는 양꼬치 등판이요. 저 꽃등심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거짓말하고. 시선 고정, 멈출 수 없는 고기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을 찾아서 그 첫 번째 맛집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진정한 대륙의 맛을 느끼러 왔어요. 살살 녹고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진정한 대륙의 맛 맛보기 위해 주방 입성. 화려한 불쇼 요리의 정체는 새우, 홍고추, 마늘종 한데 어우러진 요리 되시겠다. 매콤 달콤 짭조름한 맛으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다는 향나대하. 여기에 새우의 바삭함까지. 새우도 엄청 크고 엄청 달게 맛있어요. 큼직한 새우가 입안으로 쏙. 그 고소함에 말을 잇지 못하시고 탱글탱글한 새우살이 입안에서 녹는다 녹아. 그죠? 달짝지근한 소스에 튀김을 입혀있는 새우에 잘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제작진을 부르는 다급한 손짓. 여기 메인 메뉴는 따로 있어요. 메인 메뉴가 따로 있다? 테이블마다 차지하고 있는 이 음식은 바로 양꼬치. 오리지널 양꼬치부터 매콤 양념 양꼬치까지 취향대로 골라 숯향 먹은 꼬치 갈증을 익어가는 소리마저 맛있다. 육즙 짜르르 흐르는 이 때깔 좀 보세요. 이러니 반할 수밖에 없어. 엄지척을 부르는 맛. 한 손으론 부족하다. 양손 먹기 신공 발휘. 네. 소스에 콕 찍어 쏙쏙 뽑아먹는 재미도 끝. 경기도 광주에서 2시간 반 투자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육질, 맛, 향 모든 게 다 최고입니다. 여기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보들보들하고 고기 양도 많아요. 토실토실해요. 쫄깃쫄깃한 육질과 양 특유의 냄새를 없앤 비밀을 파헤쳐라. 꼬치로 사용하는 양고기 부위는 바로 요거라네요. 이거는 양 삼겹 가지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꼬치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양삼겹.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꼬치용 양고기 완성. 여기에 각종 양념 팍팍 넣어주고 육질의 부드러움을 위한 날달걀까지. 마지막으로 꼭 넣어줘야 한다는 이거는 뭔가요? 와인이에요. 잡내를 많이 잡아줍니다. 활용점정 와인까지 넣어주고 밑간 잘 배도록 골고루 섞어준 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으니 바로 숙성. 양념도 잘 배고 고기도 부드러워져서 냉장고 6시간 동안 냉장고에 있습니다. 반나절 잘 숙성시킨 양고기는 육질이 훨씬 부드러워진다는데요. 하나씩 꽂아 준비해두면 불판으로 출격 준비 완료.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양꼬치. 불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좔좔 침샘 폭발하는 비주얼 되시겠다. 양꼬치의 매력에 퐁당 빠져 먹고 또 먹고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그만이래요. 연인끼린 사이좋게 양꼬치 러브샷으로 마무리.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저 꽃등심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这边的羊肉串非常好吃啊，真的有那个我们东北哈尔滨的味道。希望能看到的朋友可以过来吃一下。 양고기 기름 냄새가 솔솔. 윤기 차르르 흐르는 자태와 고소함에 오감 만족 제대로 합니다. 사장님 여기요. 뽑아러 오는데요. 양꼬치 집에 오면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감자 전분으로 튀김옷 입힌 돼지고기에 새콤달콤한 소스와의 만남. 역시 윤기 좔좔. 쫄깃함과 바삭함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달달하며 빠져든다, 빠져들어. 양꼬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짝꿍이라고요. 양꼬치만 먹으면 너무 느끼하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꼬바로우랑 같이 먹으면 새콤달콤한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맛과 멋의 도시 전주입니다. 밤이면 이것 먹기 위해 사람들로 붐bin나는 한 가게. 아니, 그런데 음식은 없고 이 분위기는 뭔가요? 눈길 사로잡는 예쁜 찻잔? 혹시 공방? 여기 음식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음식도 먹고 작품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외치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 한우 등장이요. 뚝 떨어지는 거 보시죠. 지금은 한우 음미 중. 고소. 대고. 너도 나도 입속으로 직행.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어요. 입에 넣는 순간 녹아버려요. 아주 녹아버린다는 게요. 전문가가 고기를 구워주시니까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원하시면 직접 구워준다는 이곳. 한껏 달궈진 무쇠팬 위에서 불샤워 골고루 맞으면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신. 전문가의 손길 제대로입니다. 센 불에 순간적으로 테크닉 있게 잘 구워야지 육즙이 살아나오고 그 고기 맛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육즙이 살아야 한우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한우의 무한 감동 속으로 고고!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육즙.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이도 애타게 기다리는 맛. 아유,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친구 따라 처음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살린 것도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럼요. 저처럼 노예가 될 겁니다. 굉장히 고소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치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고기에서 치즈 맛이 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우인데 치즈 맛의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때 무언가 하는 주인장 뒷모습 발견. 혹시 치즈 맛의 비밀이 저곳에 있는 건가요? 사장님, 손님들이 고기에서 치즈 맛이 난다는데 그 비법이 이건가요? 예. 드라이에이징 전용 냉장고에서 건조 숙성 방식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건조 숙성을 하면 겉부분은 수분이 날아가 까맣게 변한다고요. 한우는 1+ 등급을 쓴다고 하네요. 고기가 응축되면서 고기가 연해지고 풍미가 아주 극대화돼서 손님들의 감칠맛을 돋고 있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부위별로 손질하고 까매진 겉부분과 기름 부위는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두툼해 보이는 한우,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무려 3cm! 이렇게 두꺼워야지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기름기를 다 제거하고 정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푸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 저격한 두툼한 한우. 보고만 있어도 군침 도는 행복한 맛 되시겠다. 미식가들의 침샘 제대로 자극해주네요. 한우와 함께하면 더 좋다는 이곳. 뭐 먹고 있는 거예요? 한우
한우 한 점에 구운 치즈 올려서 입속으로 쏙. 환상궁합 한우와 치즈.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있다. 치즈까지 얹어 먹으니까 담백하고 고소함이 완전 2배예요. 와인을 준비해오면 분위기 업 시키는데 그만이라고요. 이번엔 고깃집에 오면 초밥? 초밥이라고 하기엔 주재료가 없는데? 오, 이거 셀프 초밥이네요. 아, 이건 차돌박이 초밥인데요. 아, 후식으로 흔한 냉면보다 차돌박이 초밥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를 즐기는 법도 다양한데요. 차돌박이 듬뿍 넣고 각종 채소와 함께 푹 끓인 차돌박이 된장찌개까지. 깊고 진한 맛에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 아, 완전. 여기에 차돌박이 초밥으로 마무리해주면 황제의 밥상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부럽고 밥이랑 초밥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최고예요, 최고 진짜. 식객들의 입맛으로 잡은 촉촉한 육즙, 북미 장렬 한우와 양고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남자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멋짐 장전한 신사들의 런웨이 워킹. 우리는 패션 좀 아는 진정한 가을 남자들이에요. 남자의 품격을 한껏 높여주는 슈트.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맞춤 슈트는 신사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 가을 남성복 트렌드는 어떤가요? 2017년 패션 트렌드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오버사이즈 룩, 복고 룩, 그다음에 캐주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복도 이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골덴 자켓과 터틀넥 스웨터나 스웨터, 그다음에 후드티를 같이 겹쳐서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복의 세계로 안내해줄 한 맞춤 슈트 전문점. 그런데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와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눈다? 사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아, 네, 접니다. 프로그래머에서 슈트 전문가로 변신. 맞춤 양복 경력 10년 박지훈 대표. 분위기가 좀 독특한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서는 굳이 옷만 맞추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한 번씩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유대관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단순한 슈트 매장이 아닌 패션 정보를 나누고 남성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답니다. 자, 슈트를 맞추러 온 고객과의 상담 시간. 고객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통 주로 사용하는 손이 어느 손인가요? 혹시 하시는 주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네. 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손님들의 얘기를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수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담은 완벽한 슈트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 고객의 취향을 파악한 뒤 원단을 고르는데 피부 톤과도 잘 맞아야 합니다. 체형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객의 체형을 매 눈으로 살펴보는 박지훈 대표. 몸에 딱 맞는 편안한 슈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체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뭐 걱정 반 기대 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빨리 옷이 나와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싶네요. 긴 상담을 마친 후 시작되는 작업. 디자인과 단추 등의 부자재를 체크하고 재단에 들어가는데 바느질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입니다. 수제 작업인 만큼 꼼꼼함과 세심함은 기본. 대표님, 네. 처음에 어떻게 슈트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였는데요. 패션 잡지를 보고 너무 멋있게 수트를 입고 있는 모델을 본 후에 그 수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수트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슈트에 빠져 유학길을 선택한 박지훈 대표. 그렇게 양복 기술을 익히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맞춤 슈트는 좀 비싸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 공정이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기본 베이직 라인 같은 경우는 45만 원부터,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85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고객과의 두 번째 만남. 시침질된 옷으로 보완 수정을 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중간에 피팅 과정이라고 해서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팅을 걸쳐야지만이 자기가 이 수트에서 몸이 얼마나 잘 맞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정해지는 부분이죠. 올드하고 평범한 양복은 이제 그만. 개성을 중시한 맞춤 슈트로 멋도 살리고 몸매도 살리고. 정장이라는 느낌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보통 남성들이 많이 가지시는데 맞춤 정장을 입고 나서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저는 체형 자체가 손발이 좀 길고 해서 기존 슈트로는 제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가격 대비도 괜찮은 것 같고 만족도도 괜찮아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슈트 찾으러 왔는데요. 예, 슈트 다 완성되었습니다. 네. 기대 만발. 완성된 슈트는 과연? 어머나 깜짝이야. 아니 아까 그분 맞아요? 몸에 딱 맞아 떨어지는 피트.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어떠세요? 일단 착용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맞춤 옷이니까 뭔가 입고 다닐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체형에 맞게 슈트를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72의 피부 컬러가 웜톤이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슬림한 체격을 원하실 경우에는 글렌 체크를 추천을 해드리며 얼굴이 작고 슬림한 체격을 가지셨다면 명확하게 부각되는 초크 스트라이프 더블 그레이 슈트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변신할 차례. 통통남과 날씬남에겐 어떤 일이? 잠시 후. 와, 누가 그랬죠? 남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큰 키를 돋보이게 하는 줄무늬, 날씬해 보이는 넓은 간격의 체크무늬, 멋진 장착 완료. 전과 후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나요? 너무 마음에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맞춰서 제 옷으로 제 스타일로 한번 맞춰 입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남자같이 보이세요? 진심과 정성으로 수트의 한 수 한 수를 담아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의 수트를 선보이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최고의 슈트가 될 수 없다는 박지훈 대표.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한여름보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잠 자는 비법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일상에 지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휴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각종 산해진미와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파티와 공연까지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색 휴가지의 정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상 탈출을 하고 싶은 화창한 가을 아침, 여객 터미널이 북적북적합니다. 유독 오랜만에 외출로 들뜬 중년의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나이 먹어서 몸 더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있을 적에 가보려고. 애들 키우랴 뭐 신랑 내줘야라 그렇게 살았잖아요. 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들만의 여행, 우리만의 자유여행 화이팅! 아줌마들의 일상 탈출 함께 떠나볼까요? 그녀들이 이번 여행을 위해 선택한 교통수단이 있었으니 바로 크기도 어마어마한 크루즈입니다. 설렘 가득 안고 배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선내가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게 마치 영화에서 봤던 크루즈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크루즈 여행을 항상 꿈꿨었는데 정말 내가 크루즈 여행을 하는구나. 쓸데없는 거 바다에 버리고 좋은 것만 잔뜩 안고 와서 새롭게 왔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웃음도 절로 나오죠. 선내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객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머, 바다 와, 신난다. 그러니까. 평범한 호텔과는 또 달리 보이는 바다의 풍경에 여행객들이 아주 푹 빠졌네요. 객실의 시설도 호텔 못지않은데요. 여행객들이 크루즈 여행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비행기나 이런 걸 가면은 사실은 뭐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장시간 갔다가 내리는 순간밖에 없는데 배는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그 시간만큼 또 즐길 수 있는 나름대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마침내 커다란 배가 항구에서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각 레스토랑의 주방은 분주합니다. 승객부터 직원까지 약 500여 명의 식사를 챙겨야 하는 데다 배 위에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단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래도 배를 승선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시금치라든가 잡채, 육회하고 해파리 냉채 이런 소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출항과 동시에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담느라 모두 바쁜데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많이 담았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정말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크루즈에서 드시는 저녁 식사 어떠세요? 맛있고 좋아요. 맛있고 좋아요. 집 나오면 좋아요. 밥 주잖아. 내가 안 하고 먹으니까 누군가가 차려주잖아, 챙겨주잖아. 식사를 마치고 이동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머, 여기 노래방 아닌가요? 노래방도 있고요, 영화관도 있고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배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잠시 후 이쪽 갑판에서 승객 여러분을 위한 불꽃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다양한 공연들도 이어지는데요. 아름다운 불꽃의 여행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추억을 남기네요. 크루즈 선상에서 진행되는 불꽃놀이 이벤트, 이야,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이렇게 밝은 얼굴로 불꽃놀이를 즐기시는 게 마치 소녀 때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이야, 뜨거운 불꽃처럼 배 위의 열기도 후끈하다 보니 박수가 절로 터집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동안에 65년 동안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이 열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못하고 밤이 무르익을수록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 밤을 하얗게 불태우며 다음 날을 맞이하는데요. 밤사이 크루즈가 향한 곳은 바로 중국의 칭다오였습니다. 전날 열심히 놀았어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밤새도록 배에 놀았으니까 지금은 출발해서 청도에가 열심히 놀랍니다. 파이팅! 출발! 그녀들의 다음 여정은 어디일까요? 동양의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중국의 칭다오. 바다와 유적지, 관광 명소가 많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나타났습니다. 칭다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역사적인 명소 오사 광장도 구경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요트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도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자주 찾는다고 하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만 하겠죠? 남는 건 사진이고 추억밖에 없네요. 너무 좋아요, 청도. 파이팅! 칭다! 풍경도 멋있고 앞에 다리도 멋있고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고 그러네요. 갑자기 여행객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뭔가 사러 온 것 같은데요. 10개에 15,000원. 여행 기념으로 냄비 받침을 사려는 걸까요? 형이 하나씩 주려고 요즘보다 같이 살라고 단체로 사게 디스카운트 사게 팬에 15,000원. 대한민국 아줌마들 흥정의 달인이죠? 한개 사잖아. 한개 사잖아. 한개 이잖아. 10개에서 디스카운트.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칭다오 상인들도 어쩔 수 없네요. 오케이. 15,000원. 오케이. 회세. 결국 한국 아줌마들이 흥정에 성공합니다.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겠죠? 이게 만족하세요? 아, 네.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 이거를 식탁 위에 장식으로 놔둬도 돼. 안 치워도 돼. 그대로. 오사 광장에서 여행을 마치고 이번엔 해안가를 둘러보는 코스로 이동하는데요. 여행객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 중국인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결혼식 야외 자리야. 웨딩 자리야.
칭다오의 아름다운 해변 풍경은 야외 웨딩 촬영의 명소로도 손꼽힌다는데요. 정말 한눈에 봐도 탁 트인 바다의 경치가 예술입니다. 이야, 아유 세상에, 신혼부부가 너무 많아요. 어머.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로맨틱한 시간도 보내고 여기도 저기도 웨딩 촬영이 한창이네요. 한국의 아줌마들도 사진을 남겨야겠죠? 할매들 여기 보세요. 와, 야 할매들 진짜 이쁘네. 젊은 할매들 왔네. 끝내줘요. 한 분이 노하셨어. 끝내줘요 할매들. 칭다오의 자연 감상을 마치고 다음으로 찾은 여행지는 어딜까요? 건물의 겉모습은 마치 유럽식 건축물 같은데요. 맥주 공장에 간다는데요? 칭다오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그 맥주. 무려 100여 년의 전통이 있다는데요. 독일에게 전수받은 맥주 제조 기술부터 현대적인 시설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맥주 저거 했던 거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한국에서 쉽게 보여요. 칭다오의 맥주 역사부터 세계 맥주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게다가 현지에서 직접 맥주의 맛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과 시원한 맥주 한 컵. 하하, 행복하지 않을까요? 맥주 한 잔으로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모두가 원샷이에요. 밥 패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는 밥만 먹고 편하게 있다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어서 칭다오 여행의 다음 코스는 어딜까요? 중국의 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피차 이유엔을 관광할 차례인데요. 이곳은 한국에선 보기 힘든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아줌마들의 눈길을 끈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미. 이거 봐. 바퀴벌레부터 거미까지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꼬치들이 정말 가득하네요. 대박. 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 불가사리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먹으라고? 불가사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과연 익힌 불가사리의 맛은? 아이고 어떠세요? 처음에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씹으니까 고소하네. 경험이네. 낯선 음식과 만난 새로운 경험도 즐거운 추억이 됐습니다. 어느덧 칭다오의 화려한 밤이 찾아왔는데요. 여행객들도 숙박을 위해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각자 휴식이 아닌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공연 갑니다. 사랑해요 이동준 공연. 칭다오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중년들을 위한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신명나는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확실히 사라졌겠어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즐거우세요? 어때요? 이 정도의 열기면 일상 탈출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죠? 너무 좋고요. 우리 친구들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행 최고입니다. 우리만의 여행이 행복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중년들의 일상 탈출. 소중한 여행의 추억이 중년들의 일상의 에너지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맑고 청량한 하늘에 활짝 핀 코스모스까지 요즘 외출하기 참 좋은 날씨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렇듯 일교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고 불면증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과연 환절기에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환절기에는 워낙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운 데다가 특히 가을철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거나 불면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불면증 환자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인테리어 박람회 현장. 다양한 제품들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장년층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해지는 황토 침대입니다. 황토 침대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굉장히 개운하고 저도 이제 내일모레면 70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온돌이 확실히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찬바람 부는 요즘 뜨끈한 온돌방에 누워 뒹굴거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한 겁니다. 내판석, 옥, 아니면 뭐 게르마 아니면 뭐 흙침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돌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황토석을 그대로 가공한 황토석이 아닌 자연 황토석을 이용해서 그대로 잘라서 침대로 이용한 거고요. 이 흙은 탈취작용도 하고 독성을 빼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구입하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기 폭발. 이쯤 되니 황토 침대의 탄생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황토 침대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밀려오는 물량에 맞춰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공장 곳곳에 가득 쌓여있는 황토석들. 자양분이 풍부한 황토는 옛부터 축복의 흙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이로운 미생물들이 다양한 효소들을 만들며 순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황토는 수면 중에 원적외선을 방출함으로써 해독이나 탈취,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불면증이 있는 경우 황토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황토석들은 파키스탄 남부 근처에 있는 황토 광산에서 채굴한 것들인데요. 아무런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공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 황토 그대로잖아요. 사람의 노폐물도 빼주고요. 그러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수면에 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리듬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수억 년 동안 자연 상태에서 퇴적하여 단단하게 굳어진 것으로 침식했을 때의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닷속에 있던 황토라 염분을 가지고 있어 정화작용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생황토석을 그대로 잘라 넣었기 때문에 두께는 얇지만 견고하고 내구성은 강하답니다. 또 자연 그대로의 돌을 잘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묻혀보면 흙 본연의 냄새를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여기에서 흙에서는 흙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옛날 온돌 냄새가 나지 않아요. 흙냄새 나죠? 지난 2007년 영국 한 대학에서 흙을 밟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흙 냄새가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데요. 황토 침대 사용 후 불면증이 완화되었다는 정춘희 주부. 집안 곳곳 황토로 만든 가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2년 전부터 황토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60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뭐 다리 뭐 이런 거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잠 오는 약 수면제도 사 먹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니까 별짓을 다 해봤는데 잠 잘 오고 너무 좋아요. 마음도 안정되고 조금만 몇 시간만 자도 피로가 싹 풀리고 그 다음날 일하기가 좋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일을 할 때도 몸이 안 아프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냥 뭐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해도 즐겁고 숙면은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꿀잠을 자야 하루의 시작도 가뿐하겠죠? 환절기 잠 못 이루는 당신 자연이 준 선물로 불면증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4회 한돈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 그리고 한돈 모델인 배우 조정석 씨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한돈 육전과 송편 등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10월 5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